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뒤에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린 스크린이 오더가 돼서 지금 오고 있는 도중인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도착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린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에게 깔끔한 화면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일단 이항에게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떴어요. 일단 데니스라는 이제 이항 투자자분들에게는, 특히 중국에서 이항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약간 구독자 4,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항 공매도가 떴을 때 가장 먼저 반박을 해주셨던 중국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3일 전인가요? 3일 전 기준으로 이양 롱 포지션을 엑시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롱 포지션 엑시트한 이유가 이번에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후아즈의 친우군. 지금 현재 UAM 쪽에서 일하고 있으시면서 지금 아직도 드론 쪽에서 많이 여러모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항의 경쟁사에서, 드론을 만드는 경쟁사에서 일하시는 드론 전문가가 이항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하고 만나서 단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 큰 거물급 투자자 분하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세 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롱 포지션을 엑시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알아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후아지의 친우가 했던 말이, 후아지는 그냥 CEO보다는 기술에 집중하는 엔지니어링 타입, 기술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중 하나가 이제 가망증명서입니다. 가망증명서. 한마디로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이 공항에 띄워도 된다, 공중에 띄워서 그 운항을 해도 된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가망증명서가 있는데, 근데 UAM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받을 수가 없고, 한 루트 하나에 관해서 이항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망증명서를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거는 가망증명서가 없잖아요. 가망증명서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망증명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죠. 이제 아무 데서도 쓸 수가 없는 거. 샀지만 날릴 수가 없어, 드론을. 그렇다면 이 드론을 어디에 팔 수 있을까? 판매처는 결국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이.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친구분이 한마디를 더 추가로 했다고요. 나는 근데 후아즈를 알고 있고 이항은 결국 나중에는 이 단계에 다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항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원하는 만큼 그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인물입니다. 드론 전문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이항의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과 이 데니스라는 유튜버 분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전골을 먹으면서 맛있게 국물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항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드론 전문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항의 드론은 몇 년 전에 이분이 완전 분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다 열어봤지만 그때는 드론은 작은 회사에서 만드는 드론들과 작지만 그래도 명확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있는 지금 이항 216은 그때 그분이 봤던 드론의 그냥 큰 버전이다. 변화가 없다. 많은 회사가 이런 드론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큰 드론을, 자기가 있는 드론을 크기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런 드론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일단 이거는 첫 번째 분이 말한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판매처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분이, 이 드론 전문가분이 또 이야기한 부분이, 이 4G는 이 드론을 운항하기에 불안전하다.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쓰느라고. 그리고 왜냐면은 일단 드론들은 이 4G라는 테크놀로지보다는 2.4GHz라는 전용 컨트롤러로 강한 전파를 쏘는 걸로 운영이 되는데, 4G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항 216가 쓰고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전파 주파수인데, 4G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너무 그만큼 빠르지도 않고 데드존도 있고 수십 미터 상공에서 전파가 닿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데드존에 왔을 때 이항이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항의 기술력에 의구심은 있지만 이항이 자금력에서는 아주 빠방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계속해서 동원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돈들을 이용해서 이 기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많지만 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분, 빅 인베스터, 일명 데니스님의 영상에선 빅보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이항 is scam. 일단 이분하고 제대로 만난 건 아니에요. 텍스트 메시지로만 주고받았는데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항 is scam, 사기 회사다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인지도 뭐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쁜 회사면 나쁜 회사다라고 할 거고, 뭔가 돈을 못 벌 것 같다 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데니스라는 유튜버분은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느꼈고, 이 세 가지 사건, 세 명의 인물, 후아즈 친우, 경쟁사 드론 전문가, 그리고 세 번째 빅 인베스터 일명 빅보스, 이 세 분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롱 포지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항의 펀더먼털에 조금 의구심이 생겼다고 해요. 의구심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구심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기는 어려웠고, 원래 이분은 항상 장기 투자만 하시는데 이례적으로 이항에서 미리 엑시트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한다라고 하셨고, 일단 지금 자신은 이제 포지션을 엑시트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포지션과 왜 포지션을 엑시트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아즈 친후분이 말했던 가망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든 UAM을 아직 제도적으로 제대로 정비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업은 2025년쯤은 돼야지 제대로 정비가 될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건의가 들어왔고, 하나인가요? 하나랑 이제 현대가 UAM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이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UAM을 도전하는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망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논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2021년에 현실화가 되는 UAM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최소 2022년 내지는 2023년은 돼야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항은 이미 루트 하나에 대해서 가망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루트 하나를 더 딴다면, 이번에 홍콩에 있는 아마 에어포트였나요? 공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항을 쓸 것 같다, 이항을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떴는데, 이제 그 루트 하나만 따도 이항은 고정 수입이 이제 하나를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자면 후아즈에 치는 분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라고 하셨다고 하죠. 기술적으로 결국 다다를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후아즈는 기술에 미친 남자다. 이거 너무 좋네요. 기술에 미친 남자. 전 좋아합니다. 전 공대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쟁사 드론 전문가. 일단 경쟁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폄하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이 말씀하신 작은 드론이다. 그냥 드론이 커졌다. 이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도 원래 있었던 그 옛날 드론들과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다 바르게 말하면은 작은 드론은 지금까지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안정성이 증명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이거를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를 않아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우린 불구하고 테슬라를 전기차의 대장주라고 봅니다. 왜냐면 가격이 affordable,
효율적이고 가격이 싸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비 릴리움 쪽의 UAM은 아직 가격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약 1밀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향은 이미 팔리고 있는데 22만 5천 불에 팔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봐도 이 향 쪽에서 워낙 싼 가격을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이미 안정성이 증명된 모델인 자기 자신의 작은 모델을 자가복제해서 그냥 크게 확대시킨 모델, 거기에 더해서 이 향은 이미 거의 AAV, 한마디로 하늘에서 나는 드론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 중에 하나가 멀티 로터 다중 로터 UAM인데, 이 다중 로터 UAM 특허에 관해서 법원 판결이 최근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회사 하나가 이 드론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드론 이거 특허 말도 안 돼, 이거 지워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UAM 드론에 대해서 멀티로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다,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옛날에 있던 거 키운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서 뭘 만들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을 걸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특허 무효화 소송이죠. 근데 특허청에서는 일단 이 피고 자체가 특허청이었어요. 이제 근데 법원에서 이항 쪽, 특허청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 항은 충분히 창의적인 UAM 특허고, 이 특허가 창의적인 특허고 이 특허를 유지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그리고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자체는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배터리 테크놀로지는 이 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터 뭐 이런 것도 이 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걸 최대한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조립해서,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도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조립을 하는 기술이 테슬라의 기술이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로서 진화해 나갔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하드웨어만으로 테슬라가 승부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향도 비슷한 길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일단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항상 이 향 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플랫폼을 판매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 쪽도 보면은 엄청난 양의 특허들이 많아요. 그 플랫폼과 뭐 멀티 다중 로터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플랫폼도 있고, 뭐 감지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도 있고, 약간 특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특허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특허들을 바이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요런 부분까지만 이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G에 관한 부분을 제가 까먹었네요. 4G에 관한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은, 이 향은 일단은 단거리형 모델이에요. 단거리형 모델이고 그렇게 높게 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도입이 되는데 4G를 5G로 바꾸는 작업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G가 어느 정도 널리 퍼져가는 순간, 4G를 5G를 쓸 수 있게 되는 순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에 이항 영상에서 나왔는데, 데드존에 조립할 경우 자기 원래 데드존이나 이제 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경우, 비행기에 드론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기 원래 자리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문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이고 있고, 그걸 AI를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작업은 많은 테스트량이고, 거기에서 제일 앞서 있는 건 이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항의 자율주행 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레벨 1 내지는 2 정도라고 봐요. 근데 레벨 1 제일 낮은 수준이고, 전에 뭐 다들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아직 레벨 1입니다. 너무 낮은 단계고, 아직은 그냥 물체를 피하는 정도, 그리고 막 경로를 지정해놓으면 최단기, 왜냐면 일단 공중에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최대한,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일직선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피해서 오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하면 착륙하고, 이 정도의 장애물 회피만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일단 뭐 제가 그 정확히 시스템을 아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4G나 5G에 관한 부분은 아직은 뭐 사실 얘네들이 장거리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레벨 3나 레벨 4 혹은 레벨 5에 해당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개발하게 될 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5G는 도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도심에서 쓰는 모델이라면 그런 문제가 최대한 적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그만큼 주파수 안테나들이 주파수탑이라고 하나요? 그걸 잘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한 부분 나왔죠. 이항은 자금 조달력이 진짜 뛰어난 회사예요. 제가 봐도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전에도 뭐 계속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정부에 관련된 지자체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등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항은 뭐 자금 쪽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결국 2025년, 2030년에 다다를 것이고, 그때 도달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항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 이 항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소스를 공유해 드리고, 공유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솔직히 저도 좀 걸렸어요. 빅 인베스터가 누구일까? 이분이 만약에 진짜 왜 스캠이라고 했는가? 이거는 저도 솔직히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스캠이라는 사기 회사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약간 파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일단 저도 뭐 일단 이 항에 내가 타본 것도 아니고, 그게 운전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해서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 회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 데니스라는 분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 신빙성, 이분이 그냥 진짜 그 한마디만 한 거잖아. 근거를 가지고 조금씩 달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쓰레기 회사 아니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단지 이분이 빅 인베스터라는 데니스의 말 때문에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저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일단 이항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쿤시항 쪽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쿤시항의 틱톡이라든지 딜리버리 기록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된 상황이고, asset freeze, 한마디로 자산 동결에 관한 부분은 3월 24일자로 이미 자산 동결이 해제가 된 상황이고, 애초에 저번에 이항에서 발표한 것처럼 프리-IPO shareholder, 그러니까 IPO 전에 주주들끼리의 경쟁, 약간 재판이기 때문에 이항 자체의 자산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드웨어 기술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하드웨어 기술은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본회에서 따라하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와 얼마나 많은 그 탑승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AI를 충분히 개발을 해내는가. 테슬라가 최고의 하드웨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라이다를 단 장비도 있고 더 많은 카메라를 달 수도 있는데, 이 테슬라가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인 이유는 가격과 성능이 딱 제일 좋은 지점에,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효율적인 공장을 지었고 가격을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직 확실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알다시피 공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해결이 됐잖아요. FACC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항의 공장 자체도 이미 많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쪽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죠. 거진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딜리스팅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딜리스팅이 되더라도 홍콩 홍콩 그 마켓에 상장을 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인 경우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쉐어를 홀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롱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unaudited result, 한마디로 감사를 받지 않은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감사받지 않은
어닝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바이두, 뭐 디오, 알리바바 상관없이.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뉴스로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중국의 정부가 감사를 받은 결과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류들을 보내는 걸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audited result가 아니라 unaudited earning result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천재도 아니고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대생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지금 공유를 하는 것뿐이고 주식을 추천하기에는 저도 지금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듣고 있는 입장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축약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의 부족한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일찍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서 각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찾아보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뉴저지에 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산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코멘트 항상 눌러주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